총 12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 바로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김없이 11월 독서 정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 건강 문제로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늦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네, 가장 먼저 이 2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11월 독서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줬던 책들입니다. 이문열 세계 명작 산책 시리즈인 사랑의 여러 빛깔과 죽음의 미학입니다. 이 책은 이문열 작가님이 엮은 책으로 해외의 단편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1편인 사랑의 여러 빛깔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쓴 11편의 단편소설, 2편 죽음의 미학에는 죽음을 주제로 쓴 10편의 단편소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집이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일부 작품이 첨삭되고 전체적으로 개정돼서 이렇게 새 모습을 하고 출간이 된 작품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이 두 책을 가장 먼저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들을 읽고 나니까 소설에 갑자기 마음이 훅 기울어서 이번 달 내내 소설을 계속 진짜 재미있게 읽었고요. 또 이 책에 실려 있었던 다니자키 주니치로 소설에 반해서 그 작가의 책을 또 사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11월을 보냈거든요. 여러모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되어준 책이었어요. 이 많은 소설들 중에 내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작가와 새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준 책이었고 이게 한 주제별로 여러 소설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시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책이었어요. 더 자세한 리뷰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댓글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셨던 책이에요. 이 책의 주요 인물 4명은 인도 단체 여행을 계기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들이 인도로 떠난 데에는 각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요. 죽은 아내의 환생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과거에 자신이 모질게 굴었던 남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구간조를 위해서, 전쟁에서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며 동료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인물들은 다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보살피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이 책에서 이 인도라는 배경이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불교와 힌두교, 깨끗함과 불결함, 삶과 죽음, 외설스러움과 성스러움, 약함과 강함이 함께 교차되는 이 인도의 모습을 책으로 읽어보고 있으려면 이 배경 선택이 정말 탁월했구나,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감정을 이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이 책을 저의 11월달 스페셜픽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읽으셔도 정말 매력적일 만한 소설이니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세계 명작 산책을 보고 완전히 반해서 바로 구매해버린 바로 그 책, 슌킨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최근 들어서 본 소설 중에 가장 매혹적인 소설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책을 내가 매혹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나 싶은데도 굉장히 계속 끌리는 그런 매력 있는 책이었어요. 이 슌킨 이야기는 주종관계이자 사제관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인관계이자 부부관계라고 추정되는 두 주인공 슌킨과 사스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살아생전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또 함께 눈이 멀고 또 죽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두 주인공의 내밀한 사연을 아주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라는 작가가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만 작가의 사생활도 굉장히 독특했고 작품들도 좀 하나같이 문제적인 작품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책도 하나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슌킨 이야기를 읽고 바로 이 소년도 구매해서 같이 읽었는데
이 소설에 실린 작품들도 하나같이 조금 기괴하고 과학적인 면들이 있어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는 이야기, 문신.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극도의 과학적인 혹은 비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소년. 역시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린아이들 무리의 모습, 그 작은 왕국 속에서 복종과 질서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은 왕국. 이렇게 3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는 책이거든요. 이 작품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스토리상 누가 읽어도 인상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설국의 가하바타 야스나리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을 뻔한 인물로 여겨져요. 그와 그의 소설에 주로 따라붙는 수식어로는 현대적이다, 스토리텔링의 거장이다, 관능적이다, 탐닉적이다, 가학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이 2편밖에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말들이 왜 따라붙는지 조금씩 차근차근 이해해가고 있어요. 일단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혹적이에요. 줄거리로 써보려고 그러면 별거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읽는 내내 묘하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려내는 인물들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약간 뭐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더불어서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선집이 미음사 쏜쌀문고에서 나왔는데 이거 표지 좀 보여드릴게요. 표지가 정말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별을 100만 개쯤 주고 싶은 표지입니다. 아마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은 월말정산 때 여러분께서 종종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계속 읽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슌킨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2020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이 김승옥 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단편소설 중에서 대상과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죠. 이번 대상에는 김금희 작가님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작품이 수상했고요. 그 외에 은희경, 권여선, 정하나, 최은미, 기준영 작가님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참고로 황정은 작가님도 수상하셨는데 황정은 작가님의 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상작품집답게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작가분들이죠. 저는 보통 수상작품집을 읽으면 이 중에 한두 작품을 되게 재미있게 읽고 그게 최애 작품으로 딱 각인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고루고루 재밌게 잘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작가님들이 워낙 수상작품집의 단골 작가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 작가들의 요즘 소설이었다라는 그런 좀 평이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으면서도 아쉬운 느낌이 드는 소설 작품집이었어요. 이 월말정산 영상의 특성상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리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11월 독서 모임 공백의 선정책이었죠.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입니다. 예술 입문 분야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워낙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좋아해서 이번 책도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 함께 읽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은 예술을 보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예술이 왜 필요한가? 이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술이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 기존의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는가? 우리는 기존 예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 왔는가? 앞으로 우리는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보면 좋을까? 앞으로 예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 보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더불어서 책에 다양한 작품들이 컬러로 실려 있고 그 작품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하나의 책으로 된 큐레이션을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재밌는 책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이 책 같이 읽고 다 같이 라이브한 영상을 오늘 올렸거든요.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독서 모임 하셨는데 라이브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으로 또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그리고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홍승은 작가님의 2명의 애인과 삽니다예요.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북토크도 다녀오고 홍승은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읽으면서 굉장히 풍성한 11월을 보낸 기억이 있네요.
이 책은 폴리아모리 에세이인데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어렵지만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책의 표현을 빌려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폴리아모리는 비독점, 다자,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1대1 독점 연애 관계가 익숙하죠. 그렇다 보니까 비독점 다자 연애라는 말을 들으면 뭐야? 바람 아니야? 그냥 뭐 일부 다처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폴리아모리는 서로 독점하지 않고 자유롭고 동등하게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것에 가까워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죠. 생소함을 넘어서 또 격렬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이번 달 스페셜 픽으로 꼽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기존의 가족관계나 연인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새로운 관계와 구성의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점,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좀 생각해봤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자극과 배움을 준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잘 읽고 이 책만 따로 떼서 여러분들께 좀 길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제가 너무 잘 몰라서 뭔가 잘못 전달할까봐 겁이 나서였어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직접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혹은 비판하시는 분들도 읽어보고 또 함께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었어요. 제가 방금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를 읽고 홍승은 작가님 책 너무 좋아서 다른 책도 하나 바로 읽었거든요.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 에세이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는 자기 치유, 자기 표현, 그리고 가능성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홍승은 작가님이 자신의 경험과 상처,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거를 가만히 어루만지고 읽어가고 있다 보면 내 속에서도 글을 쓸 용기, 이야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소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인 금기와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기르기에도 좋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가와 내가 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서로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좀 찡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소수자 문제, 인권 문제, 동물권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한 달간 저를 너무 따뜻하게 풍요롭게 해주었던 홍승은 작가님의 책 2권을 연달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코로나 프로젝트 시집 지구에서 스테이입니다. 18개국 56명의 시인이 함께 쓴 시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소연, 이장욱, 오은, 이원시인 등 독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책이 한 주제로 각국의 시인들이 쓴 시집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이 시들을 읽는 재미도 있었고요.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대로 나눠서 읽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한 단절감을 노래하고 누군가는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래진 하늘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었고요. 새롭게 변해버린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다채로운 시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외로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으리라 짐작이 돼요. 각자의 공간에서 불을 밝히고 시를 읽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치유하시고 또 힘을 내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소개해드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시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권의 책이 남았는데 나머지 2권의 책은 모두 유유출판사의 책이네요. 먼저 이 책은 강윤정 편집자님의 문학책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낸 편집자이자 유튜브에서 편집자 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북튜버이기도 하죠. 이 책은 강윤정 편집자님이 오랫동안 문학 편집자 일을 하면서 체득한
문학 편집의 핵심과 기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새내기 문학 편집자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저는 편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사서 본 이유가 이 책을 통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문학책을 조금 더 깊은 눈으로 혹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기대한 바대로 편집자가 아닌 제게도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편집자의 눈은 진짜 세밀하더라고요. 뭐 표지와 띠지, 앞날개와 뒷날개의 내용 구성부터 시작해서 에세이를 엮는 순서, 그 배치의 이유, 제목 선정에서부터 보도자료 작성법 등등 이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편집자의 일을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책을 꼼꼼히 뜯어서도 살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감탄을 했고요. 동시에 같은 유튜버로서 이렇게 꼼꼼하게 책 읽는 분들을 무슨 수로 따라잡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좌절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직접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책의 작가와 편집자가 어느 부분에 힘을 싣고 있는지, 이 책의 매력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신다면 독서하는 사람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짧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책은 원하나 작가님의 독서 모임 꾸리는 법입니다. 제가 어제랑 그저께 그 서구공공 도서관과 함께 독서 모임 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 공백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독서 모임을 더 멋진 경험의 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독서 모임보다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기존의 독서 모임들은 거의 대면 형태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보면서 괜히 좀 아쉬운 거 있죠. 코로나 끝나고 만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재밌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던, 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독서 모임을 직접 꾸려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은 어떻게 꾸려가는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주의점은 뭐고 어려운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혼자 읽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함께하는 독서를 하고 싶다. 나도 친구들이랑 함께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극과 도움이 함께 찾아올 것 같아요. 읽는 것만으로도 독서 욕구가 뿜뿜 솟아나는 책,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12권의 책,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그간 여러분들이랑 진짜 많은 책을 함께 읽었네요. 그렇죠? 저는 올해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재밌는 책을 읽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좋은 책들 많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 보내시고요.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